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의 권재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회계기준원 IFRS 17 관련 심화학습의 주제는 IASB가 2020년 6월에 개정한 기준서의 사례에서 손실요소 배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목차를 통해서 오늘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교육의 목적 및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서 우리 사례 분석 전에 잠시 기준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기준서 사례를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고 또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고요. 개정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육 목적입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손실부담 계약 관련 회계처리 사례가 일부 변경된 내용을 공유함으로 각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또 IFRS 17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실무 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준서 내용이 아주 세부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참고했던 사례가 변경이 되면 회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3B인데요. 손실배분 비율 산출이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기초의 손실 요소 금액을 총 자녀 부장 부채로 나눈 비율을 가지고 배분 비율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보험 금융 비용에 대한 배분은 개정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지만 그 외 배분 대상은 보험 금융 비용을 배분하고 또 투자 요소가 배분한 후에 그 나서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요소 배분 여부인데요. 개정 전에는 투자 요소도 배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후에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사례에서는 그 이유를 투자 요소는 보험 수익이나 보험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 8을 보시면 손실계약 집합이 또 향후에 이익계약 집합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손익이 전환될 경우에 이제 보험계약 마진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마진이 인식된다면 그 단기에 그 해당 기에 보험계약 마진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전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개정 후에는 생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사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실부담 계약의 인식 및 환입에 관련된 기준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인식의 손실 발생인데요. 다음에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첫 번째,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 흐름. 두 번째, 최초 인식 이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 흐름에 제거된 자산. 또 세 번째, 최초 인식 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 이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보다 많은 그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다음의 금액이 보험계약 마진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의 변동 및 위험 조정의 변동에서 생겨서 집합에 배분된 이행 현금 흐름의 불리한 변동. 또 두 번째로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기초 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 중 기업의 목, 즉 VFA 모델을 적용한 경우죠. 이 두 가지의 변동이 보험계약 마진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만큼이 손실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는 그 초과한 만큼을 단기에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후속 측정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경우인데요. 이행현금 흐름의 유리한 변동,
비용과 또 기초 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의 증가분이 손실 요소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익 계약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는 손실 요소 장부 금액까지는 다 손익으로 환입 처리를 하고요. 그것보다 초과한 금액은 보험계약 마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손실 요소 배분 관련인데요. 기준서 문단 51에 따르면 총 자녀보장 부채를 손실 요소가 있는 자녀보장 부채와 손실 요소가 없는 자녀보장 부채로 체계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요. 배분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 번째, 발생한 보험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자녀보장 부채에서 감소되는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추정치. 두 번째가 위험의 감소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변동분. 세 번째가 보험금융 수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배분 비율인데요. 기준서에서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배분하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준서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손실 요소 금액을 총 자녀보장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것이 사례 3B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다음은 손실 요소 금액을 미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RA를 더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 사례 8에서 사용한 방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은 기준서 사례에서 사용한 방식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회사마다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직접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 3B, IE40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을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입니다. 배분 대상을 보시면 예상보험 서비스 비용, 투자 요소, 위험 조정 변동, 보험 금융 비용이 배분 대상에 포함되고요. 다음 배분 비율은 기초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죠. 그래서 손실 요소 113, 기초에 113 이렇게 오고요. 517은 기초의 총 자녀보장 부채, 총 보험계약 부채가 이렇게 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율이 22%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비율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될 텐데 배분된 금액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18원을 먼저 배분했는데요. 118원은 99원과 19원의 합이고요. 99원은 즉 보험 서비스 비용 350과 투자 요소 100을 합친 금액의 배분 비율 22%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19원은요. 여기서 위험 조정 변동을 88원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서 88원에 22%를 곱하면 1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 118원이 보험 서비스 비용으로 배분됐고요. 다음은 이제 보험 금융 비용인데요. 여기서 보험 금융 비용을 총 21원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21원에 22%를 곱해서 총 배분될 보험 금융 비용은 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은 기초에서 마이너스 118,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에 5를 더해서 기말 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를 또 본다면 자, 개정 후를 보겠습니다. 배분 대상이 다 동일한데 투자 요소가 제외된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분 비율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비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기초잔액 기준의 산출은 뭐 동일하고요. 아까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험 금융 비용을 배분하고 투자 요소를 배분 후, 회계 처리한 후에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요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118원은 기초 113에서 보험 금융 비용 5원을 먼저 배분했죠. 요 두 가지 118원은 요렇게 오고요. 438원은 여기 나와 있지만 기초 517원에서 보험 금융 비용 21원을 더하고 투자 요소 100원을 차감한 금액이 438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7%의 배분 비율이 산출이 되고요. 자,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직접 배분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금융 비용 5원은 총 21원에서 22%로 하면 되고요. 보험 서비스 비용 118원은
94원과 24원의 합인데 94원은 350원 보험 서비스 비용의 27%를 곱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투자 요소가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 위험조정 변동 88원 가정했죠. 이 금액이 27%를 곱하면 2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18원이 보험 서비스 비용으로 이제 배분이 됐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시면 둘 다 118원 동일합니다. 이거는 어떤 여기 이 사례에서 우연히 같아지는 것 뿐이고요. 당연히 이제 실제적인 금액을 한다면 당연히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례 3B를 봤는데요. 사례 3B를 정리하자면 키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험 손실배분 비율의 비율이 두 가지로 개정 후엔 두 가지로 산출한다는 거. 또한 투자 요소가 이제 개정된 후에는 더 이상 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딱 그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사례 8을 보겠습니다. 사례 8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위의 표와 같은데요. 최초 인식 직후 보험료 800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금 유출액이 매년 400원씩 총 3년 동안 12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할인율은 5%, 투자 요소는 무시하고요. 그래서 최초 인식 시의 현재 가치는 캐시인은 마이너스 800원, 캐시아웃은 플러스 1089원이 됩니다. 그래서 벨은 플러스 289원이 되고요. 순유출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RA 금액이 240원. 그래서 총 이행 현금 흐름은 529원이 되고 이 금액만큼이 총 손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실이 낮기 때문에 손실 배분율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손실 요소가 529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미래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와 RA를 더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1089원이 이렇게 오고요. RA 240원이 이렇게 와서 총 비율은 39.8%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은 위험 조정은 80원씩 위험이 해제가 돼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럼 최초 인식 및 1차 연도 개정 전에 무브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I91인데요. 먼저 신규로 되면서 벨이 289원이 생기고요. RA가 240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800원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유입으로 800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벨이 289원에 플러스 800원 되면 1089원이 되고요. 여기에 할인율 5%로 이자 부리를 해주면 54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현금 유출 400원이 보험금으로 빠져나가면서 기말 자량은 743원이 되고요. RA는 신규가 240원 발생하고 또 보험금융 비용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3년 동안 80원씩 상각된다고 보면 이제 기말 자량은 160원이 남게 됩니다. 손실 계약이니까 당연히 보험계약 마진은 없을 거고요. 자, I92로 와서 손실 요소를 보면 최초 신규 생성된 게 529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금융 비용으로 배분된 금액이 총 54원을 39.8%로 배분을 하면 21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1원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총 현금 유출액 400원에 위험 조정액 80원, 즉 480원을 요 비율로 배분해 주면 191원이 배분됩니다. 자, 그러면 529원에서 21원을 더해주고 191원을 빼주면 기말 잔액은 359원이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말에 가정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I89에 따르면 2000년도 말에 3000년도를 추정하는데 3000년도 미래현금 유출액이 4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286원이 감소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I94와 95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요. 먼저 I95를 보시면 손실요소 자녀보장 부채가 아까 기초잔액이 359원이었죠. 여기서 이제 배분을 보험금융 비용을 배분합니다. 15원이 배분되는데 얘는 총 보험금융 비용 37원을 39.8%로 배분하면 15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1원은 1차 전도랑 동일합니다. 보험금 유출액 400원에 위험 전용 80원. 80원. 요 더만 480원이죠. 거기에 39.8% 배분 비율을 이제 계산하면 191원이 이제 배분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359 더하기 15 빼기 191 하면 손실 요소의 잔액이 183원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래 현금 흐름이 변동이 되면서 유리한 변동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286원이 이행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 요소 잔액인 183원을 차감하고도 환입하고도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6원에서 183원을 차감하죠. 환입을 시켜버리면 손실 요소의 잔액은 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차액인 103원은 드디어 보험계약 마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가 이제 이슈인데요. 이 103원이 인식이 됐는데, 단기에 이 보험계약 마진이 있으니 이 금액을 상각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개정 전에는 보시다시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103원 그대로 기말 잔액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정 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103원에서 52원 생각을 합니다. 이 52원이라는 근거는 2차 전도이기 때문에 2차 전도, 3차 전도 이게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104번을 2로 나눠서 52만큼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잔액 51원이 남게 됩니다. 자, I95를 보시면 요 금액이 변동이 됐는데요. 요 341원은 어떻게 나왔냐면 개정 전에 289원이었죠. 여기에다가 52원이 더 상각이 되면서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요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 8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사례 3B와 사례 8에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3B, 손실 배분 비율을 보험금융 비용과 그 외 배분 대상에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사례 3B인데요. 투자 요소는 더 이상 배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배분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례 8, 손실 계약 집합에서 이익 계약 집합으로 전환 시에 보험 계약 마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사례를 참고해서 많은 회사들이 회계 요건을 좀 잡으셨을 텐데요. 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회사가 정한 회계 요건을 변경하시고 또한 이제 CSM 관련된 상각 로직도 변경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FRS 17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회사들과 또 이 기준 수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